자, 이 교수 수업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학습 넘버가요. 이 학습 목표가 253번째인 새 hil장이에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안경을 쓰면은 안경이 뿌연 기운이 있게 가지고요. 차라리 안경을 벗고 해야겠네.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요. 이게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새 hil자요. 요 글자는 설문이에요. 설문에 시, 목, 야라 해놓고 종, 근, 진성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 선생님 한자를 잘하니까 치열 지자 나부목자 어수사자 조출종자예요. 이거 온라인 이렇게 쓰고 있죠. 복귀 글자인데 이 글자가 좀 생소할 거예요. 계란나무지. 네. 그래요. 계엄나무진이라고 하죠. 계엄나무. 달리는 여기 나무 목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무 목자로 진나라 진자가 음역할 때로 쓰게 돼요. 요 글자는 매우 신자오고 나무 목자가 합쳤는데 매우 신자가요. 신라면을 뜻을 매우 신자가 진이 되면서요. 나무 가운데 계엄나무다 이거죠. 요 글자는 진나라 진자가 음역하면서 나무 목자에 의해서 뜻이 계엄나무다 이거죠. 계엄나무를 모르신 분들이 시골에 크신 분들은 계엄나무를 대부분 아는데요. 저는 계엄나무 잘 알아요. 왜 계엄나무를 잘 아냐면 우리 주전벌이가 있죠. 어려서 주전벌이가 요즘 아이들은 문방구를 하네. 구멍가게로 달려가지만 주전벌을 찾기 위해서요. 저희들은 옛날에 구멍가게가 없으니까 산과 들로 돌아다녔는데 산에 가면은 계엄나무가 있고 계엄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도토리 정도 상실이요. 상수리 열매. 그걸 헤이즐넛이. 네, 그렇죠. 그거 정도 되는데 그게 껍질 딱딱해요. 우리 어려서 동화에 보면은 나무꾼이 나무로다가 컴컴해져 가지고 외딴 집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소리에서 이렇게 문구멍을 대다 보니까 도깨비들이 막 오고 있으니까 벽장 속에 숨었어요. 근데 그 도깨비들이 사는 집에 들어간 거죠. 도깨비들이 어디 가서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방에서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나무꾼이 배가 고프니까 낮에 나무로다가 계엄나무 열매를 갖다가 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무심코 그걸 꺼내가지고 딱 씹었는데 이게 껍질 두꺼워요. 이게 밤 껍질보다 더 두꺼워. 잣껍질보다는 조금 덜 두껍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거의 잣껍질처럼 딱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완전 견과류죠.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은 잣보다 잣에 한 서너 배 정도 크기의 열매가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맛 비슷하면 헤이즐넛 맛 비슷해요. 헤이즐넛. 아니 헤이즐넛이 참 거식이고 계엄나무 열매고 뭘 얘기하는 헤이즐넛이 아니고 아몬드 맛 비슷해요. 아몬드 맛 비슷. 아몬드보다 더 고소하다고 생각해야 돼. 더 고소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몬드도 고소한데 아몬드가 더 고소하다고 생각하면 먹을 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 주전부리를 먹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갈아가지고 커피에다 넣어요. 그 커피가 헤이즐넛 커피예요. 헤이즐넛이 바로 아몬드 열매를 말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산에만 있는 거죠? 예? 산에만 있는. 그렇죠. 산에 있는데 이제 저희 고향 동네 가면 저희 고향 동네는 원래 외숙이 큰 외숙이 그거 산에서 캐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집에서도 이제 따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흔해요. 흔해. 계엄나무 자체가 흔해. 제가 관악산에 무슨 등산동이죠 그게? 서울 둘레길. 네, 둘레길. 서울 둘레길이 있는데 거기를
자주 다녔어요 이전에요. 뭐 이제 건강생각에서 거기도 많아. 거기 주변에서.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 보고도 이제 모르니까. 근데 그 개암나무를 나타낸 글자예요. 그 개암나무 진짜. 그래서 요 글자를 갖다가 근데 요 글자가 뜻의 역할을 하고 요 글자가 의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 글자의 본자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왼쪽이 복잡하잖아요. 글자에서 방귀대를 갖다가 썼을 때에 변 쪽이 방 쪽보다 복잡해요. 이 사람들이 쓰는데 피념을 추구하고 또 미적인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심적인 걸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열십자 형태가 있고 나무 목자도 열십자 형태가 있으니까 열십자 형태를 줄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무니까 이 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바로 이 글자가 본자가 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소전에 이 글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요. 이 맞아요? 아직 글자를 많이 표현을 안 해봐가지고 익숙은지가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올려줘야겠네. 자 다시 꺾게 표현 이렇게 소전에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이렇게.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것에서 이걸 생략하고 쓴 것이 이거인데 저도 그래서 한때요. 우리 제가 현장에서 지금 30년 동안 한자를 교육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그래서 이 글자 설명할 때요. 이 글자 설명할 때 도끼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고 대암나무 진자에 의해서 의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 들으신 분들을 다시 모셔가지고 재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설문에다 잘못된 게 많잖아요. 그 설문에다 걔를 저도 쫓아갔던 거예요 한동안. 그런데 이 글자의 각골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각골문 어느 날 공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니까요. 각골문을 보니까 각골문에 이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 글자가 그걸만 요것만 따로 빼서 보면은 그렇죠. 요것만 따서 요것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거슬러 걸리는데 이게 정형화되면 뭐냐면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매우 신자. 문신을 새긴 도구예요. 이게 문신 등이. 그냥 이렇게도 지금 여기다 맞춰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도 표현됐어. 이렇게. 이 목조고 이거 끝이 뼈 적은 거. 바늘에 바늘. 그러니까 요 글자가 제인한테 문신을 새긴 도구란 말이에요. 제인한테 문신을 새긴 데고 제를 뜻하는 글자가 바로 이거예요. 허물제자. 그러죠? 제인을 때 쓴 제자가 일자인데 이게 허물이 곧 제라고 했죠. 그 허물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새기는 도구예요. 허물이 있는 사람. 옛날 전쟁을 해가지고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이 있는데 진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사오는데 노예를 삼기 전에 이 문신을 새겨요. 그래서 의기를 꺾어요. 이게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죄를 뜻하는 글자가 많은데 사실은 요것이 허물제자지만 원래 허물제자는 가만 있어봐.
원래 허물제자가 생각이 안 났어 지금. 이거 허물 이거 우리 허물제자는 그 그물 야, 이거 진짜 진짜 생각났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큰일 났어.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썼어요. 원래 허물시대는 이렇게 썼어요. 허물제자. 원래 허물제자 이게 허물제자라고 하는데 원래 허물제자 이거라니까요. 이것은 분석을 해보면 그물망자하고 안일비자잖아요. 그물이라는 게 물고기라든지 새 같은 걸 제재시키는 건데 그게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물에서 새 같은 것이 허물이 아니고 원래. 그리고 이게 허물제자예요. 이게 허물제자인 게 뭐냐면은 스스로 잤다가 코에서 나온 글자들이요. 그러죠? 코가 얼굴 중심에 있어요. 얼굴 중심으로 해서 얼굴 주변에다가 이게 매울 수 있다가 문신이라고 딱 하면서 문신 새기는. 근데 코가 얼굴 중심에 있고 얼굴 주변에다가 문신을 새기는데 그 사람이 왜 문신을 새기대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옛날 죄를 잡히면은 붙잡아다가 문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전통적인 행볼 가운데 오형이 있잖아요. 오형 가운데 경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형. 자자요. 그렇죠. 달리는 자자형이라고 그래요. 달리는 자자형인데 이 경을 출lum할 때 쓰는 경이요. 할아버지 야단 칠 때 경을 출lum할 때 쓰는 경인데 이 경형이 바로 문신을 새긴 행벌이에요. 오형이 뭐요? 경형이 있고 의형이 있어요. 의형.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안 되는데 이 코베는 거죠. 의형이 있고 그 다음에 궁형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를 갖다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령이라고 해가지고 발목을 베는 게 있어요. 형벌이. 대벽. 그 다음에 대벽이라고 해가지고요. 사형이요. 사형.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게 전통적인 중국의 오형이에요. 오형. 그 가운데 경형이 이게 문신을 새기는 건데 그 문신 새기는 벌을 갖다가 관련돼가 이게 허물고자이 원래. 허물제자 이게 원래. 근데 오늘날 이 허물제자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올자를 갖다가 새가 짐승들이 도망가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진시황에. 그렇죠. 진시황 관련돼 있어요. 이게 소전에 보면은 소전에 임금왕 진시황이 소전이라는 것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전에 전국시대잖아요. 전국시대를 마감한 진나라하고 진시황이잖아요. 전국시대 전국채궁이라고 얘기고 진나라 위에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문자가 다 달라. 칠국이 다 문자가 달라요. 그 상태에서 진나라가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어. 이사라는 재상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문자 통일을 했어요. 그 문자 통일을 했는데 그 전서체를 간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전에 전국 문자를 대전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상대가 되는 대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소전을 쓰게 했는데 그 소전을 만든 진시황이 최초의 시황제잖아요. 시황제인데 이 임금왕자를 갖다 썼다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진나라 통일 전에는 천자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 천자를 왕이라고 불렀는데 천자의 전국시대가 오니까 전국치릉이 어떻게 돼요? 천자를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을 자체에 참남합니다. 그렇죠. 참칭한 거야. 지위를.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지위가 격화돼 버렸어요. 천자가 아니라 제후가 쓰는 말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요. 그런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제후들이 쓰는 이 왕자를 갖다가 이제 지위가 격화돼가지고 제후들이 쓰는 왕자를 갖다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더 특별한 용어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이전의 시대가 사망오제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오제. 사망은 뭐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복희시, 신농시, 수인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제는 황제, 전욱, 제곡, 요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황과 재를 뺀 말이 바로 황제예요. 황제. 사망호제. 그래서 황제란 말을 쓰고 자기가 통일한 진나라가 천년만년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1, 2, 3, 4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쓰게 됐는데 그런데 진나라가 사실은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예, 통일해놓고 15년 만에. 진시황이 13년 통치를 오고 아들 호해가 2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불멸의 제국을 꿈꿨지만 그렇게 이제 되지 못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황제란 말을 처음 썼는데 그 황자가 이 소전체가 있죠. 이 허물제자하고 거의 비슷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 소전의 형태는 이런 식이야. 근데 위에는 거의 똑같고 밑에도 세개 해계에다가 내리건너니까 그 세 개에다 내리건너인데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모양새가. 이게 크게 써놨으니까 좀 더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작게 쓰면 쓸수록 더 비슷해 보여. 이 허물제자를 쓰고 싶지 않은 거야. 허물제자를 요 글자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글자가 음이 같은 음이야. 그 요 글자를 빌려다가 허물을 뜻하는 글자를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오지 않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지금 새끼를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초의 허물제자에 매울시자가 달라붙어 있고 이 개백이라는 말에도 이거 허물벽자예요. 허물벽자인데 이 개백의 벽자가 허물벽자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매울시자가 달라붙었고 그 다음에 허물 얼자가 있어요. 서자 얼자 같은 데에서 음역하는 글자. 여기다 아들 제자 보면 서자 얼자가 돼요. 서얼 출신 얼자 쓰는. 이게 허물설자예요. 이게 허물설자. 이제 이런 글자들 이게 산 놓고 험할 어리라는 글자인데 그 글자가 음역화를 해요. 산 놓고 험할 몇산자에다가 언덕 태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쓰인 이 글자가 나중에 배워야 지금 안 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허물대자, 여기에 허물대자, 여기에 허물벽자, 여기에 허물설자, 거기에 다 매울신자가 달라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매울신자가요. 매울신자가 문신을 새긴 도구에서 나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대답이 시덥지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시 세신자로 들어와가지고요. 세신자의 고문자는 바로 그 매울신자의 고문자 각골무 형태에다가 도끼 형상만 이렇게 덧붙여지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게 점이 달라고 이게 이제 먹물 같은 거 이게 문신을 새기려면 먹물 같은 게 이제 묻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점 같은 게 점이 선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호대로면서 선이 이렇게 아래로 가면서 여기서 분리가 돼가지고 결국 소전에서처럼 이렇게 생기고 가입되는 핵도 생기고 요거 나무 핵이 하나 더 가입됐다고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무 관련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데 아니 대동 얘기했잖아. 소전에 이렇게 개암나무 진짜로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전을 안 들여다본 이유가 설문을 제대로 안 들여다봤어 옛날에. 근데 안 들여다본 이유가 이렇게 잘못된 설명이 때 안 들여다봤는데 근데 어느 순간 서전에 저도 설문계를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리고 가입돼 가지고 핵이 더 늘어난 것 뿐이지 나무가 전혀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 교육을 필요 없는 것이 이게 개암나무 진짜로 보면 안 돼. 결국은 매울신자에서 가액돼 가지고 와변된 형태일 뿐이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매울신자이게 매울신자가 음의 역할을 하면서 도끼근자에 의해서 이건 그러니까 매울신자가 변화된 형태일 뿐이고 도끼근자에 의해서 치목은 맞아요. 치목 여기 설명에서 치목 나무를 치는데 치한 나무가 뭐예요? 뗄나무예요. 뗄나무. 이게 원래 뗄나무 신자.
뗄나무 신자고 뗄나무를 옛날 뭐라고 하냐면 섭이라고 있어. 섭을 지고 불을 들어간다. 그래서 섭신이라고 돼요. 섭신. 저 섭으로 뗄나무로 진 다리를 갖다가 섭다리 또는 삽다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쓰이는. 그런데 호대로면서 이 뗄나무 또는 섭을 뜻하는 글자는 다시 어떻게 돼요?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와신상담을 뜻처럼요 이렇게 쓰고 요 글자는 뗄나무나 잡목들을 다 없애면은 저 초원이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면모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롭다는 뜻이 나오면서 새신자가 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요 형태가요. 요 형태가 이 글자 있어도 뭐예요? 요 글자도 그러니까 뭐예요? 매우 신자가 와변된 형태일 뿐이야. 그 신이 이번에서 뭐예요? 신으로 바뀌면서 나면서부터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 나는 낳는 사람이야. 나를 낳는 걸 지켜보는 사람. 그게 뭐냐? 어버이가 나한테 가장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할친이라고 그러죠. 어버이집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새신자처럼 왼쪽의 것은 매우 신자가 와변된 형태이고 그다음에 볼견자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신경 그렇지만 와변됐지만 매우 신자가 음역하는 것 같잖아요. 신진 친이 됐다 이거예요. 볼견자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 관련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낳을 때부터 지켜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일단 부친 모친을 때 쓰는 어버이 신자고 해요. 그 어버이가 나한테 가장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할 신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촌수 따질 때에 일촌이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일촌이잖아요. 형제 간에 이촌이고. 자, 그래서 이참에요. 이참에 우리 선생님들이 설문에다 저도 한때요 잘못해가지고 설문에다에 개엄나무 진자를 쫓아갔지만은 개엄나무 진자 연결시키지 말고 매우 신자가 와변된 형태로 해서 그 매우 신자가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됐다. 그 오른쪽의 글자에서 뜻이 새신자가 되기도 하고 어버이 신자가 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요 글자를 타짜한 사람들이 더 엉망은 나무 설립자하고 나무 목자하고 볼견자가 합쳐져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서가지고 멀다란 자식을 지켜보는 어버이를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엉터리 설명에 근데 배우는 사람 모르니까 배우고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준 사람이 엉터리로 가르쳐준지 정확히 가르쳐준지를 몰라. 그게 문제야. 아직도 그렇게 파트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하면 안 되는 글자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글자를 살펴보는데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글자는